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박사가 지난 1981년 세운 전주 상산고등학교. 지난 2002년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됐고 2010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10년 만에 일반고 전환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합격 기준점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치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8월 초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자사고 재평가 기준을 10점 높게 정했다는 겁니다. 또 평가 기간도 아닌 지난 2013년 감사 결과를 적용해 감점하고 상산고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항목까지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 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사회적으로 설정하여 학교 측은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학교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산고 재지정 탈락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보신 것처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탈락하면서 전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한바탕 떠들썩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8일이면 전주 상산고의 청문 절차가 전북교육청에서 열리죠. 자, 그리고 나서 교육부의 동의와 부동의를 결론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느냐, 이것이 부당하느냐, 뜨거운 논쟁이 계속될 것을 보이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찬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산고등학교 국중학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정학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전북교육청의 하영민 학교교육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영민입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의 차상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상철입니다. 예. 자, 자사고등학교 24개 평가학교가 있는데요. 우선 상산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 점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10점이 높은 80점이었고 결론은 0.39점이 부족해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26일 김승환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서 또 그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죠.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먼저 교육청의 하영민 과장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이상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했고 앞으로 청문 절차와 그다음에 장관 취소 동의 요청 그 과정을 거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여전히 이제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의견 속에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반대쪽 의견들의 기준점이 달랐던 점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0.39점이면 정말 아쉬운 점수인데 노력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우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39점이 부족한 점도 아쉬울 테고 하고 싶은 말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저희는 그 평가 계획이 애초에 내려왔을 때부터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이 과연 그 목적하는 바로 가는 평가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점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 결과까지 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의연하게 이번 평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기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성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이런 상황이어서 학사 운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5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명운동 또 국민청원 또 시위 또 1인 시위 이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야 되는 학부모, 학생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마음고생을 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토론은 뭐 상상고라는 자사고가 유지돼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이런 찬반의 의견보다는요, 이 평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임위가 교육위도 아니신데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상상고 재정 평가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부동의의 어떤 그 접수를 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요구서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정치인,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서 동네 10분의 국회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관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네. 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사실 상상고 예산 중심으로 국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상상고는 잘 몰랐습니다. 3월 13일 날 전북 출신 의원 10명이 조찬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정석윤 국회의장이 이게 상상고 평가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듣고 그때 제 지역구라서 그 의원님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시작을 해봤는데 들여다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른 10개 교육청이 70점인데 왜 80점이냐 하는 게 해답이 잘 안 나왔고요. 기준 점수요. 두 번째는 사회적 통합 전형하는 그거에 대해서 규정에도 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자유를 강제로 했다.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는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한 20명,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하고 그 외에 전북 출신 의원 10명이 사인을 해서 교육감에게 이 평가 문제에 대한 이 불공정성은 고쳐달라. 이거 안 된다.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번에 이제 26일 날 국회 상임위까지 올라가고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김승환 교육감의 그러한 불통, 그 독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국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동의를 받고 있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 취지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높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사회통합 전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잠시 후에 그 내용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동의 요구서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26일 날 그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 자사고 문제 가지고 상임위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자사고 전국 자사고 5개 학교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학교인데 이거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창의성, 자율성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수월성 교육을 하라는 그러한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그 학교를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41개 자사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하면서 그거를 공약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훼손시키는 역할을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 간사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자사고 폐지의 그 공약이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라북도 그 지금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훼손되고 있고 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자,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많은 교육 시민 단체가 있는데 26개의 단체가 교육청에 어떤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대책위까지 꾸려졌습니다. 차상철 대표님,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정은 공정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나 또는 우리 시대 정신으로 보나 자사고는 폐지돼야 되고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사회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지금 우리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그리고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세계 1위이고 우리 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 원인은 지나친 경쟁교육과 학벌사회 그리고 재수 딜레마처럼 얽혀버리는 그 개인주의와 탐욕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부모도 잠재적인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 스카이캐슬 같은 이 고리를 끊지 않고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 한국 교육의 혁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년간 1,200만 원을 학비를 부담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특권 규정학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유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여러 이질 집단들이 섞여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잘하는 아이들만 돈 있는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이것은 야만이다. 이 야만의 벽을 깨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자사고가 그 중심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상철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동의와 부동의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벌써 13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유독 24개의 자사고 평가 학교가 있는데 상산고등학교만 평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다는 표현은 다른 학교들이 70점이라는 기준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39점이 부족했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같은 자사고였는데 79.77점. 만약에 80점이었다면 민사고도 재지정에서 탈락이 됐겠습니다만 그 학교는 70점을 교육청에서 정했기 때문에 거뜬히 이제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0.39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형평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각자의 의견에서 정리해서 압축해서 좀 빠른 스피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산고등학교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사고가 동일한 법령에 근거를 해서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교육감의 자사고에 관련된 권한도 그 법령에 근거할 뿐이지 그 법령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자사고 평가를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법령에 근거한 자사고라는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의 문제를 원활히 문제없이 풀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교육청만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한 내용조차 깬 겁니다. 그리고 그 깬 부분도 커트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깨서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독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사태가 지금까지의 사태가 촉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SNS 상에서조차 전북교육청에 머무르지 않고 전라북도 전북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댓글, 이런 글까지 양산되는 지경까지 초래가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점이 다른 시도의 70점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할 사람이 국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80점과 70점, 당연히 10점은 큰 점수 차이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상산고에서 형평성, 적법성이 맞지 않다. 교육청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지금 80점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기준 점수 70점은 교육부가 권고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준점 80점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우수 학생 선발권을 주었을 때는 그만큼 학교가 책무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자, 거기에 맞게 엄격하게 자사고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각 자사고마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사고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전국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 점수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예. 오히려 공평성에 맞지 않는 거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또 이 기준 점수 10점을 높여서 평가한 사례가 이미 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또 해당 그 도에서는 70점을 못 맞추어 가지고 그때 이제 60점 60점. 기준이었는데 70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못 맞춰 가지고 취소 동의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예.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 때문에 교육부가 취소 동의 요청을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해드려야 됩니다. 2014년에 자사고에 대한 최초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의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당시였고, 그래서 말씀하신 서울이나 전라북도가 70점 기준을 적용을 했고 다른 데는 60점으로 했던 겁니다. 기준점이 이번처럼 어떻게 표준안으로 해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달라서 일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2015년 평가 때 표준안에는 60점을 기준점으로 못을 박습니다. 이번에는 70점을 못을 박은 거고요. 근데 못을 박아놓은 것을 깬 것은 그 부분은 못을 다른 박지 이야기입니다. 않았습니다. 못을 박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자율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타시도에 60점 할 때 70점이었다는 얘기고 이번에도 못을 박은 게 아닙니다. 표준안을 마련한 것은 가능하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서 표준안이 마련이 된 거고 사실 평가를 실제로 실시를 해봤을 때 이 표준안이 과연 자사고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기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들어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80점을 알겠습니다. 정했던 겁니다. 자, 정운천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에게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어떤 재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제안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재량권이냐, 이것이 좀 직권 남용이냐, 이 차이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서 뭐 이거 세부적인 건 두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기들 시각으로는 재량권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그 재량권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꼭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 상식적으로 요거 한번 비춰드릴게요. 좀 더 세워주시죠. 세워주세요. 지금 제가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우리 전북교육청에 요구를 했어요. 예.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 이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뭐를 정하냐면 전라북도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평가 점수를. 그 회의록을 봤더니 당연히 여기에 교육감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고도 용이한 점수다 70점은 그래서 80점으로 한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 요거를 그 위원회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들어가서 80점이 됐고 그러면 이제 80점도 김승환 교육감 전라북도 특성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예.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면 11개 교육청이 있는데 10개 교육청은 전부 70점으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교육청이 한 군데 두 군데라도 80점으로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돼요. 근데 11개 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이 70점으로 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해놓으니까 이 오해를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특히 김대중 정권 때 만든 5개 자립형 사립고
5개 중에 4개 교육청이 70점으로 평가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만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권고 기준으로 70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전체의 전라북도지 전라북도 공화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제가 좀 공화국으로 말씀드릴까요? 전라북도 사실관계를 좀 모르지만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전북 전체 자율학교 운영 지정위원회는 네.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80점을 거기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이 자율학교는 이게 몇 일자냐면 2018년 12월 19일자로 여기에서 평가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평가단으로 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체 부분은 오해가 생길 그럼- 여지가 있기 그럼 누가- 때문에 이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을 하는 그럼 기관이고요. 누가 의결합니까? 예? 의결하는 건 누가 해요? 그 교육감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 운영위원회 내용 가지고 의원님 잠깐요.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해 보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의결기관이 자, 아니고 보세요. 자문하는 기관이고 전북교육청 그 간사 지정운영위원회 잠깐 아니요,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그런 드려볼게요. 겁니다. 전북교육청 간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결정한 걸 교육감한테 올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그러니까 거 제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그 과정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제가 좀 결정됐는데 말씀드릴게요. 누가 의원님. 결정하냐고요? 예. 이 결정은 의원님, 교육감이 제가 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제가 좀 교육감의 교육감의 권한, 권한입니다. 예, 말씀 네. 차상철 대표님. 예. 그 의원님이 굉장히 좀 착각을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특권 교육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감, 전라북도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문기구에 심의안을 내는 것은 교육감 이름으로 안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감의 의견은 당연히 거기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습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2014년도에도 3개의 교육청은 나머지 교육청은 60점이지만 70점을 했어요. 그것이 교육감의 권한인 것이 확인된 거고 교육부에서 아무런 그때 당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 자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나 우리가 그 철학이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교육감이 하도록 법령이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다른 건 너무나 자연한 것이고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만 정상인 거예요.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만 하시죠. 제가 근데- 교육감 권한이 기냐 아니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말씀드릴게요. 얘기는 뭐냐면 네. 다른 교육청 11개 중에 10개가 70점으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80점으로 하니까 모든 일반적인 2014년도에 달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것도 하나만 더 사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느냐. 말씀드릴게요. 예. 2015년도 평가 시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남성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한 학교가 60.1로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차상철 그 상황 대표님. 속에서 예, 잠시만요. 예.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자, 사람 그러니까 평가를 지금 해봤더니 더 진행돼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교육청은 70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북 교육청만 80점으로 한 것. 이 부분은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으로 진행이 됐다. 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견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개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 대통령 공약의 이행 과정은 법과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당연하죠. 수밖에 그 없습니다.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정당하게.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교육청 대비 1개 교육청 이 상황이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식이냐라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자사고가 동일한 법령에 근거해서 지정 운영이 되고
교육감에게 부여되는 자사고와 관련된 평가권이나 지정 취소권도 그 법령에 근거해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이 자사고 평가라는 것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 목적 달성의 지정 목적이 무엇인가가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당연하죠. 80점이 지정 목적 달성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충분히 들으셨고요. 그 다음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부분, 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상산고는 4점 만점에서 1.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6점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분분합니다. 5년에 한 번 재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돼서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인지도 한번 좀 묻고 싶고 차상철 대표님께 먼저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산고가 절차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으로는 2013년도 12월 24일자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자율학교들은 20%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예. 특히 이제 기존의 1기 자사고들은 예.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4%, 6%, 8%, 10%로 확대해서 2018년까지 10% 확대해라. 예.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이것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서 유도하겠다. 예.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에 의해서 상산고등학교는 당연히 2018년도까지는 확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고요. 더군다나 저희들 심사에서 저희들이 고민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상철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제 상산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공문에 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첨부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왔는데 그 두 가지 안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갔고 2015년도까지 4%, 2016년도까지 6%, 17년도까지 8%, 2018년도 20%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재지정 평가에서 좀 세워주세요. 예. 재지정 평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그걸 유도하겠다 정책을.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할 때 2018년도까지 10%를 확대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교육청에서는 10%를 가지고 평가를 5년 동안 해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굉장히 말하자면 상산고등학교의 어떤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학년도까지는 충원율의 3%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 2019년도만 이 근거에 의해서 10%로 평가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산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공문 안에 부침이라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들어간 부침 1이 있고 부침 2는 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부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2018학년도까지 10%로 이 부분을 늘려라라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산고등학교는 그 부침 1, 2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차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문은 몇 차례 보냈습니까? 2013년도에 갔죠. 딱 한 번 갔죠. 네. 한 번도 상기시켜주지 않았죠. 그것은 이제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상기를 시켜주지 않았다. 상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사회통합 전형을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 구두로라도 이런 권장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책이라면 당연히 반복해서 정책을 추진했어야죠. 전라북도 교육청이. 다시 공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공문은 이 공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 12월 24일에 내려온 공문으로 제가 좀 복잡합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 알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2번을 보시면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부침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위 학교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일반고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공문이 전주고등학교나 동암고등학교에 갔다고 하면 만약에 그 공문으로 가서 거기에 자사고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학교에서 부침 문서까지 다 읽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 부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이 있고요. 그 공문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예. 그 공문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절차입니다. 그 공문이 두 번째에 붙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공문, 즉 전라북도 교육청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이라는 공문 속에는 사회통합 전형 내지는 자사고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 2페이지에 현황을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사고에 대해서 온갖 누명을 다 씌우고 있지만 2013년 12월 전라북도 교육청의 공식 공문은 전라북도 내의 자사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 가로 상산고를 제외하고 학생 지원율이 높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가 전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문, 전라북도 교육청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이라는 공문 속에 사회통합을 비롯하여 일체의 자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공문의 제목은 일반고로 기재가 돼 있고요. 하지만 그 제목 이하에 부침 1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자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이렇게 중요한 공문에 대해서 왜 상기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기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메일을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거를 찾았음. 이건 상산고 측 주장입니다. 근거를 찾았음.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 105조의 3의 제3항은 다음과 같았거든. 그다음에 메신저는 누가 상산고와 교육청 상산고와 교육청이 받은 내용입니다. 예. 어느 이상을 시점입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29일 개정안에 신설된 부칙 제5조의 2에 따라 20%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3% 내외로 하게 된 것이라고. 이건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관계자가 우리 장 박사님에게 메신저로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통이 없었다는 내용에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권장과 또 하나, 전혀 의미가 선생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 하나 2014년도 평가에도 사회통합 전형과 관련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교육부에서 권장한 비율이 해당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성적 평가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비록 상산고는 아니지만 중앙고와 남성고등학교 평가를 할 때 오롯이 그 4개의 사통과 관련된 항목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설사 아까 주장한 상산고의 충분한 주장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사고 평가에서 해당 2014년도와 15년도에 진행된 거에 대해서 상산고는 눈을 감고 있었던 거고 계속 예외 조항을 들어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시행령을 수시로 바꿔가지고 교육청을 압박했던 그런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거론을 해서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령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고 역량 강화 안에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상산고는 거부를 한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하영민 과장님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메신저는 어떤 메신저입니까? 이제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밝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 정보까지를 털어가지고 개인 지금 정보를 말씀을 터는 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조차도 예. 말씀하신 내용조차도 10% 권장권과 관련된 게 아니고 관련된 105조 겁니다. 3의 3에 예. 있던 그 의무 선발의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아니요, 하고 있는 10% 거고. 규정과 관련된 3% 내로 하면 알겠습니다. 된다고 예. 협의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또 하나만요. 하나만. 네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권고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 익산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전혀 사회통합 전형을 할 필요가 없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은 10%를 하겠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안내를 한 내용입니다. 그 일방적으로 권고했다는 이 얘기는 예.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 예, 네, 저희- 정운천 의원님 예, 말씀 듣겠습니다. 아마 이 사회통합 전형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아마 다른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왜 전라북도가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내용 또 이번도 교육청에 자료 의뢰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걸 떠나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동안에 이러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사회통합 전형 계획 기종 알림 해가지고 나온 거는 전부 자율, 그다음에 3% 이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14년, 15년, 16년, 18년에 계속 알림으로 해갖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3% 이내, 그다음에 이게 자율 이러면 4점 제가 그 만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또 오해가 잠깐, 생길 잠깐, 소지가 잠깐 있어서 보세요. 설명을 드려야 아니, 됩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듣고 예. 제가 얘기- 금방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예, 보시라니까요. 정 의원님 예. 말씀 듣고 예,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전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산고가 사정 장학관까지 돼가지고 3%는 계속 이행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검증하는 건 다른 교육청도 다 그 교육부의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내용을 보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거 2013년도 그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지금 10%로 해서 정량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그 5개 자사고 현대청운고는 울산입니다. 포항제철고 경북, 광양제철고는 전남, 민족사관고는 강원. 전부 자율평가에 의한 정성이에요. 그 유일하게 또 이 상산고만, 전라북도만 또 이 정량 10%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교육부에서 5개 교육청에 내려보냈을 텐데 내 5개 중에 4개는 100% 이 정성평가로 해서 점수가 3점 이상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산고만 10%에서 1.6점으로 감점 평가해서 0.39로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그 과정이 보이니까 80점 올린 것도 그렇고 또 이 점수를 정량평가로 이렇게 해서 2.6입니까? 그 점수를 깎은 것도 그렇고 이건 아예 그냥 폐지할 그런 생각을 전제로 짜맞추기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현재 이 객관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게 형평성에 맞추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잠깐 팩트인 것처럼 들어보세요. 객관성이 있다고 잠깐 얘기하는데 들어보시라고. 저희들이 아니 잠깐 아니요 이제 그 정도 얘기 해서 끝나고 마무리 그러니까 해주시죠.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 평가해가지고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이해를 의원님이 한다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문인데 이 공문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공문이 아닙니다. 각 학교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산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인데 10%라고 쓰여 있어요. 만약 일반 고등학교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권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 측과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산고 3%를 여기다 명시를 해둔 이유는
상산고 측에서 부칙 5조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을 계속 언급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 것이고 법률적 위반이 없는 한 우리는 전형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예. 이게 공문이 알림 공문이에요. 권고 공문이 아닙니다. 예, 예.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협의를 거쳤다면 교육감께서 매년 3월 말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 있죠. 그거는 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협의한 적 없습니다. 무슨 그리고 소리입니까? 저희들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문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3월 심사를 말에는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3월 말에는 전형 요강 승인은 한참 후에고요. 아니 물론 당연히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자, 것이 교감 기본 선생님. 계획 아닙니까? 기본 나중에 계획에 전형 요강에 대한 최종 승인은 그 뒤에 이루어지지만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협의하는 지금 사회통합 실시 알림이라는 공문은 만약에 이게 확정 아니어서 권고를 하는 거라면 익산고, 일반고 10%를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학교가 아닌데. 예, 예. 한 말씀만 제가 좀 드리고. 제가 꺼낸 말씀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겠습니다. 3월 달에 그 해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무슨 학교와 협의했다는 정말 메신저로라도 있으면은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익산고는 전형 요강 승인을 자율 우리들한테 학교입니다. 신청을 하는 것이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형 요강 신청은 한참 뒤입니다. 3월이 한참 뒤에 아닙니다.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예. 한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씀이 안 잠시만요. 되죠. 아니 예. 왜 말이 안 됩니까? 협의가 안 되는 그러면 해당도 안 되는 자, 알겠습니다. 자사고도 아닌 일반고를 왜 여기다 알겠습니다. 넣어서 하임부 얘기를 부장님.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도 그렇고 시청자 입장에서 보시면 야 이거 교육청과 학교가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공문을 안 읽은 것은 예. 학교의 자 지금 아마 그런 규칙사유입니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얘기하는 아니 거 잠시만요, 드릴게요. 정 의원님. 예. 이건 뭐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의견 말씀드리고 좀 총론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자사고를 아니,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우리 과장님, 예. 최소한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청이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다른 학교, 전라북도 내의 학교가 아니고 똑같은 공문을 교육부에서 다른 자사고 다른 교육청에도 공문 보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왜 울산이나 경북, 전남, 강원은 그 옛날 이 정성평가로 똑같이 했는데 왜 상산고 전북만 이렇게 달리 했느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아니, 나가는 방법은 잠깐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했잖아요. 얘기를 드린다니까요. 여기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상산고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교육청하고 똑같은 공문을 받았을 텐데 다른 교육청은 전부 정성평가, 자율평가를 했는데 왜 전라북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공평의 오해를 받느냐. 그 얘기에 대해 하는데 자꾸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뭐 다른 학교 의원님 우리 말씀 드릴게요, 국내 제가. 뭐 네. 이리 네. 남성고등학교 제가- 비교를 제가-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자상철 하는 거예요. 선거하고 네. 비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저기 처음에 상산고등학교에서 이 평가 전체 항목에 대해 지정할 때는 정량평가는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정량평가가 객관적입니까? 정성평가가 객관적입니까? 아니 그 얘기를 얘기 원하는 게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 정량평가가 한정되어 있고 정성평가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산고등학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맞은 것은 전부 다 정량평가입니다. 얼마만큼 객관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아니 지금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다른 한번 교육청하고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점당한 것이 크게 60% 이하를 맞은 것이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다 정량평가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다 정량평가고요. 아니 지금 중요한 부분 상산고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
뭐 다른 다른- 시도교육청 얘기를 제가 도덕적인 하는데 이야기를 저는 하나 오히려 이해를 자, 못하겠어요.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다른 학교들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에 지금 평가를 받는 다른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들은 20%의 사회통합 전형 배정을 평가받고 있어요. 20%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아까 같이 10%로 정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상산고등학교가 도덕적으로 계속 2001년도부터 일관되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할 때부터 규족학교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사회통합 배려대상자를 받아서 예. 그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 것인데요. 높은 데만 바라보지 낮은 데를 바라보지 않는 그야말로 그 시각이 이 평가 과정에 드러난 것이다. 예, 예. 유럽의 있습니다. 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여기-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예. 최소한의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네. 고민이 노블리스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오블리주를 상상고대가 도덕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해주십시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국 고등학교 최초로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휴전선 밑에 있는 고성, 저기 남해안의 어촌의 아주 극빈자 이런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입학 사정관제 전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법령의 의무 선발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해서 이런 전형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 아니 기사로도 3%를 한 번이라도 있는데 채워본 적이 있냐고. 최소한 3%도 한 번도 못 채웠어요. 저희는- 한 번 딱 채웠더만요.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상고등학교 시각을 드러낸 것이죠. 2011년, 한 번도 채운 적이 12년 없다니까요. 감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3%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한 번에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오늘 오히려 예, 핵심 오히려 내용. 학교 측이 그렇게 노력을 자, 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 비율을 높였어야 자, 사회통합전형의 3%를 왜 상상을 해왔느냐. 이것에 대한 10%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 그 내용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소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를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다. 자사고의 긍정적 영향을 일반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전북만 왜 80점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자사고 폐지를 거쳐 스카이대 중심의 학벌 사회를 무너뜨려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해야 한다. 뭐 여러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상산고 측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청과의 그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소통이 됐었더라면 3%를 10%까지 늘릴 수 있었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그, 예. 과장님께서 해마다 협의를 거쳤다. 예. 협의하죠. 전형여강 승인 과정에서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2013년 12월 공문에 대한 정책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렇게 해서 평가 과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공문 한 장 이후에는 그 이후에 전혀 그러니까 없었다는 공문이 거죠. 더 있었더라면 상산고는 10%까지 뭐 많게는 20%까지 늘릴 수 있었다. 어떻게 정책을 5년간 창고에 박아놨던 공문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너네 안 읽었으니까 지금 10%로 하겠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예. 저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과장님, 지금 교원생, 공문만 가지고 저희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 14년도와 15년도에 예, 좋습니다. 평가 지표에 있다라고 그 하는 걸 그럼 공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자, 10% 마무리를 이제 그 사항이 권장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권장 사항입니다. 권장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면 권장 사항이 상위 개념입니까? 법령의 예외 조항이 상위 개념입니까? 그렇죠. 바로 상산고가 저런 식으로 교육부를 우리 교육청을 압박을 했고 법률이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형 요강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교육청이 단위 학교에 협박을 받는, 위협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상산고등학교를 360명 중에 275명이 의대를 가는 의대 사관학교를 갖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전라북도 교육감, 교육청이 학교가 어떤 힘으로 그런 기관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아니, 마무리 발언을 막강한 듣도록 권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1분씩 얘기예요? 드리도록 의대라니.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의 하영민 과장님, 예, 마무리 듣죠. 그래요. 제가
제 말 대신에 한겨레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20세 이하 월드컵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메시와 비견되는 선수를 선사했다. 이강인은 분명 차원이 다른 선수였다. 그의 능력은 가히 천재적이었다. 손흥민의 킬슛이 멋지다면 이강인의 킬패스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강인의 진짜 매력은 빼어난 축구 실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그의 태도와 품성에 있다. 모든 인터뷰에서 안 뛴 형들을 언급하는 이강인의 태도에서 유럽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 읽혔다. 경기에 뛰지 못한, 주목받지 못한, 그리하여 쓰라림을 맛보았을 형들에 대한 염려를 먼저 했던 것이다. 잠깐만요.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염려하는 성숙함을 선수한테 본 겁니다. 바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강인처럼 사회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차상철 대표님. 저는 상상고 자사고 지정을 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부분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 인재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산고등학교의 한 해 입학생 숫자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전북 지역 타시도 애들이 79.1%, 전북 지역이 20.8%, 2018년도 타 지역 학생들이 81.92%, 전북 지역이 18%. 예. 그다음 2009년도는 타 지역이 82%, 전라북도 지역이 18%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소위 인재 대학에서 뽑는 인재 할당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교인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 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를 30%를 지역 인재 할당을 해서 뽑는데 그걸 우리 지역 출신들이 아닌 타 지역 출신의 상산고 출신들이 알겠습니다. 독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정은채 지역 인재를 근본적으로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정은채 있다. 의원님,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번에야말로 좀 형평성이라면 타 시도 교육청과 꼭 좀 비교를 해가면서 교육 일정을 잡고 교육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상산고의 기숙사를 한번 봤더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한 방에 전주가 아닌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있어요. 제가 지역장비 깨자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지역장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20, 30년 후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이번 교육 상임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육감이 360명에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데 내용 중에 가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가짜 아닙니다. 상산고에 의대에 마무리 말씀드렸습니다. 200명 포함이라고 하는 언급을 아무리 했습니다. 구충화 교환선생님 짧게 한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됐습니다. 평준화 교육 또 일반고 역량 강화 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런 국제 경쟁을 또한 통과를 해야 사회도 또 국가도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이 탄탄한 틀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누군가는 수월성 교육에도 매진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된 부분 이제 교육부의 동의만 부동의 결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보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보고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